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은 CSS 문법 중 하나인 add 규칙 중에서 스코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 사실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은 이 스코프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색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스코프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테이블 쪽이 스코프가 있었거든요. THTD 대신에 스코프를 사용해서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성을 좀 학습했었을 때 있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스코프를 또 그 전 훨씬 더 과거로 가게 되면 스코프라는 속성이 또 있었습니다. 스코프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코프드라는 속성이 있었는데, 이 스코프를 영어로 직역을 하자면 범위입니다. 그래서 스코핑한다 라고도 하는데 범위를 지정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코프 자체가 범위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오래전 그 과거의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우선 그 전에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뉴 파일 30번째 언더바 scope.html 느낌표 탭 하시고요. 오늘은 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 과거 코드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h2 과거 버전, 여기서 과거 코드를 갈 텐데, 이때 스코프를 언제 사용했냐면요, 바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여기에 스코프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스코프드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2000년 초중반 때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 사용을 하진 않았었어요. 우리가 이 속성이 어떻게 보면 나무웹 에디터나 드림위버 이런 데서 자동 완성으로 됐었을 때 간혹 보곤 했지,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 기술이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임시로 제가 코드를 하나 써보면 div의 컬러를 레더에다가 줄 간격을 1.5다 라고 했으면, 이곳에 div를 작성하고 co-live 눌러서 서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은 됩니다. 여기 스코프드는 사실 현재로서는 무의미하고, 이거를 범위를 지정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스코프가 섹션이라고 치고 여기에 div를 넣어서 이곳에 스코프를 넣어서 div를 작업한 다음에 이 밖에 div를 넣어서 또 다른 텍스트를 넣을 경우에는 아래, 지금 현재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폐기된 코드라서. 그래서 이 섹션 안에 있는 모든 div만 적용이 되고, 이 밖에 있는 div가 적용이 안 돼서 스타일 태그에 스코프드 속성 자체를 이 섹션 안에서 가둬버리는, 이 선택자를 가둬버리는 형태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이 유즈에서 제가 스코프드 검색한 다음에 스크롤 내려보면 스코프드 어트리뷰트 있죠, 속성, 이미 폐기가 됐습니다. 네, 폐기가 된 속성이라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속성이고요. 대신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add scope라는 CSS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느낌으로 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좀 더 새로워졌습니다.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스코프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계셨죠. CSS인 JS를 쓰신다던가, 대표적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 같은 거를 쓰시고 있겠죠. 컴파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네이티브 CSS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캐나이 유즈에서 add scope의 호환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파이어폭스를 제외한 나머지 브라우저는 모두 지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실무에서 좀 사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기술 중에 하나이겠죠. 자, 요즘 우리가 코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말 적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파일 단계를 필요 없이 바로 scope를 사용하면 되니까요. CSS를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잠시 리액트 환경을 제가 구성을 해보았어요. 클래스명이 stars 컨테이너, stars text type 1 해서 이 stars라는 것을 참조를 해서 여기 있는 CSS 모듈 파일을 로드를 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형태로 해서 현재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CSS를 구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스코핑 한다고 하거든요. 범위를 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액트에서 제가 다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현재 이 버튼 컴포넌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CSS를 적용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핑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린 CSS만으로 사용했을 때 빌드 도구를 통해서 컴파일 단계 없이는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코핑이라는 것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좀 최적화된 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같은 CSS인 JS를 쓰지 않으면 CSS만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있었죠.
CSS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CSS의 단점은 전역적으로 모두 다 정의가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같은 CSS인 JS가 많이 떴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스코핑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CSS의 범위를 원하는 영역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컴포넌트와 충돌을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네이밍을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뱀 방법론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뱀 방법론을 쓰게 되면 길고 긴 클래스명을 사용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선택자 자체가 요소 선택자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짧고 단순한 CSS 선택자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과거 버전을 잠시 지우고 이거는 이제 쓰지 않으니까요. 스코프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코프를 쓰기 위해서 HTML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HTML을 하나 구성을 해 볼게요. 자, 현재 스코프 없이 UI를 제작해 두었고요. 현재 이 코드는 노션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십니다. 자, 이 코드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 뱀 방법론을 통해서 좀 복잡한 형태이지만 하나의 블록을 설정하고 각각의 엘리먼트로 설정을 해두었고요. 새로운 블록이 버튼을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사용해서 갭을 좀 주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CSS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단점 중에 하나가 클래스명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함 관계도 알 수도 없고 CSS만으로도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스코핑을 통해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CSS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코핑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규칙은 at이라는 규칙이 들어가고 at 스코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괄호에 중괄호를 넣어주면 하나의 스코프 구성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소괄호 안에는 내가 스코핑 그러니까 범위 지정할 요소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건 바로 리스트 아이템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클래스를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넣어주게 됩니다. 리스트 아이템의 안에 있는 이런 디자인 된 것들을 제가 스코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하는 게 div_p 버튼이잖아요. 이 버튼은 새로운 스코프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요 세 개만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태그만 좀 다르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목을 여기서 헤딩 요소로 한번 바꿔볼게요. h2로 바꾸고 div_h2p가 있죠. 그럼 이 안에 있는 h2는 바로 요 타이틀이 되니까 여기는 다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하고 자, 타이틀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h2에 넣고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타이틀이 스타일링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div죠. div는 우리가 썸네일이었어요. 그래서 썸네일은 여기 복사를 해서 div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럼 div만 따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p 요소는 바로 요소 선택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소를 통해서 p 요소는 description이었죠. description을 이렇게 해서 바로 내용물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좀 같은 색깔이라 안 보이는데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F4로 한번 넣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요소 선택자로 하면 딱히 얘네들이 역할을 모르겠어요. 헤딩 빼놓고는 모르겠죠. 그럼 div를 간단한 클래스명을 넣어볼게요. 그냥 썸네일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썸네일 클래스명을 단순하게 지어서 이 div 대신에 썸네일이다 해도 들어갈 수 있고요. 헤드 h2니까 클래스명이 따로 필요 없겠죠. p는 뭐 하다라고 하면 description이라는 클래스명을 따로 간단하게 넣어서 클래스 description이라고 하게 되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적용이 안 된 거는 바로 리스트 아이템이 적용이 안 되죠. 이 사이에다가 리스트 아이템에 대한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서 넣게 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문법 오류가 되는데요. 내가 지정한 스코프의 대상, 그러니까 요 범위를 지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 리스트 아이템은 바로 콜론 스코프라는 선택자로 따로 지정을 하면 이 부모가 바로 지정이 됩니다. 좀 색깔이 다시 이상해졌기 때문에 다시 색깔을 원래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스코프가 지정할 수 있는 범위 지정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 네스팅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따로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다. 클래스를 오렌지로 하고 싶다. 하면 이 타이틀에 H2죠. 여기에 오렌지가 있다면 컬러는 오렌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디스크립션 사이에서 스트롱이 들어가게 된다. 스트롱을 넣게 되면 스트롱이 들어가게 되면 태그를 통해서 컬러가 다시 검정색이 된다던가 등등 해서 따로 이렇게 스코프 내에서도 네스팅이 다 가능합니다. 반응형도 마찬가지예요. 요 반응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요 사각형 모양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자 미디어가 위드스가 예를 들어 600 이하가 되면 600 픽셀 이하가 되면 에스펙트 레시오가 1:1 비율을 갖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네스팅도 가능하고 컨테이너별로도 가능하겠죠. 나중에 하면 전체 미디어 쿼리도 가능하고 컨테이너 쿼리 모두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우리가 네스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네스팅은 정말 복잡한 선택자가 일어나지만 현재는 이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하나의 컴포넌트 내에서 스코핑을 통해서 정말 간단한 선택자를 통해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SS 모듈스를 좀 쓰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나는 스타일드 컴포넌트처럼 이 HTML 내에서 스타일링을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 안에서 바로 여기에 스타일 태그를 넣어 주시고요. 이 안에서 이제 스코핑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코드를 복사를 해볼게요. 스코프 끝나는 데까지 복사를 해서 이곳에 넣고 붙여넣기를 하면 현재 적용되는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선택자를 바로 쓰지 않고요. 바로 선택자 없이 스코프만 넣어주면 됩니다. 스코프 해서 소가로 없이 넣어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이 스코프에 지정된 게 없으면 바로 이 포함 관계에 있는 부모 요소가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그 하위에 있는 모든 요소를 스코프를 하고 이것을 적용을 하자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요거 추가로 이제 컴파일 단계 없이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동일한 작업을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직 현실성은 좀 부족하지만 템플릿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를 템플릿 태그를 만들고 요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라서 템플릿 태그로 넣어보고요. 그리고 아이디를 주어서 얘는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템 아이디를 가지고 특정 ULLI에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LI에다가 이 아이템을 넣어서 이 리스트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 30번째 scope.js 라고 만들고요. 물론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작성을 해보는 거고요. 우선 const template document get element id 해서 id를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로 아이템이라는 id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const clone 복제를 할 겁니다. 참고로 이 템플릿은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도큐먼트 임포트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노드를 새로 문서를 가져오거나 같은 문서에 있는 노드, 바로 이 녀석들이죠. 같은 문서에 있는 노드를 복제해서 여기에 넣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변수, 즉 이 id를 가지고 오고요. 거기에 있는 컨텐트를 저장하실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 프래그먼트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프래그먼트가 되겠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든 자식들을 가져와서 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tr true 라고 해주고 이것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요 대상자가 클래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리스트 타입일 그래서 선택자를 만들어주고 이 선택자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const list라고 해주고요. 도큐먼트 query selector 해주신 다음에 여기 리스트 타입일 그래서 클래스명 즉 li 하나가 되겠죠. 복수는 나중에 li 하나를 선택을 하고 리스트에다가 append child를 통해서 클론 했던 것을 여기에 넣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li가 많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 내용을 이제는 셀렉터 all로 해서 포 이치로 가면 되겠죠. 안에 있는 모두 li를 선택을 하고 이 리스트에 있는 포 이치를 통해서 각각 li를 선택하게 되고 여기 각각 아이템을 자 그럼 여기다 함수를 실행시켜서 각각을 아이템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아이템을 지정하는데 여기서 바로 클로닝을 어펜드를 통해서 클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클론 쪽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아이템에다가 어펜드 차일드를 통해서 클론 된 것을 바로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li마다 복제한 데이터를 li마다 이렇게 다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뭐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죠. 컴파일 단계 없이 스타일 컴포넌트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샤도우 돔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고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가서 스코프를 실제 이렇게 태그에 넣는 것은 사실 네이티브 HTML이나 네이티브 CSS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미래에 가서는 이게 좀 보완될 수 있을 여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형태로 제작하기는 많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전에 썼던 이 CSS, 외부 CSS를 통해서 따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스코프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직 설명 못 드린 이런 부분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를 좀 더 설명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템플릿을 활용해서 쓰는 거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CSS에서 사용하는데 좀 현실감 있는 걸로 좀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스코프를 하실 때 좀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상속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버튼을 우리는 이미 스코프를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다른 스코프인 리스트 아이템에서 이 버튼을 스타일링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리스트 아이템 스코프가 된 상태고요. 이 밑에서 클래스 btm more에다가 배경색을 토마토색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코프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스코프 하나가 컴포넌트 하나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 즉 스코프는 다른 스코프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우리는 되느냐? 바로 부모 참조 선택자를 쓰면 되겠죠. 현재 이 부모의 리스트 아이템이 부모로 가지고 있다면 배경은 우리가 토마토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것을 이곳에 옮겨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스코프 자체가 콜론 스코프는 바로 루트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요 상속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스코프와 스코프 간의 어떤 상속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더 코드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한 사례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 디자인의 구조는 맞지 않지만 여기에 제목이 또 들어가는 디자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는 제목 2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는 똑같이 이 제목과 이 제목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곳에다가 다시 P 요소에서 디스크립션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다시 텍스트를 넣을 건데 문제는 이 디스크립션이 디자인이 달라요. 제목 내용인데 제목 내용이 또 있지만 디자인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div를 묶어서 얘를 따로 보관을 해서 얘는 클래스명을 컨텐트라는 걸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영향이 갔죠. 디자인이 줄간격도 그렇고 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범위를 얘네들은 영향이 안 갈 겁니다 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모든 h2가 아닌 거죠. 그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사항을 둘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다가 to를 주고요. 소괄호 안에다가 그 예외사항인 클래스명 또는 선택자를 주면 됩니다. 컨텐트 라고 주게 되면 이 두 개는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로 한번 찍어 볼까요? 개발자 도구로 H2를 누르면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디스크립션을 찍어 보면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스코프 내에서 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이 to 여기까지, 여기는 침범하지 마라. 이 주변부는 다 영향이 가지만 이 가운데만 영향이 안 가기 때문에 가운데 뻥 뚫렸다 라고 해서 도넛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넛 범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예외사항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만 따로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코프를 생성하면 되겠죠. 스코프 소괄호 하고 컨텐트는 컨텐트 컴포넌트죠. H2는
폰트 사이즈는 뭐 14픽셀이다 라고 하고, P 요소는 줄 간격이 2고 폰트 사이즈는 11픽셀이다 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게 이렇게 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작업자분들이 이 코딩하는 방식이 나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전 방식처럼 컴포넌트별로 따로 만들고 뱀 기법을 통해서 따로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컴포넌트를 제대로 나누면서 이렇게 스코프 기능을 통해서 가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의 스코프당 하나의 CSS 파일로 구분해서 하면 좋겠죠.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CS 모듈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사스도 쓸 수가 있겠죠. 스코프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이 스코프를 쓰면서 가상의 프로젝트라도 아니면 여러분들 보시는 이 컨텐츠 구성을 스코프만 통해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